일단 이 영상은 그 고등하를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개념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업을 원래는 저희가 수업할 때 내가 찍으면서 이제 이거를 다 편집을 하는데 이번에 개강하면서 처음에를 카메라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들 위해서 새롭게 찍는 거니까 좀 시간 내서 하니까 그대들도 좀 잘 좀 봐주시고 우리 개념 영상은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로 그 순서대로 보통 진행을 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책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페이지는 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1단원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선 다 이제 처음 배우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셔야 돼.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게 왜 그러지? 뭐 이런 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우선은 처음 듣는 건 조금 좀 받아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일단 집합과 원소라는 일단 용어를 일단 배울 건데요. 이제 집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모임,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자, 예를 들면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누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선생님 3 이하의 자연수는 1과 2하고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이런 것들의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두 번째 예시. 이쁜 사람들의 모임. 자, 이쁜 사람들 모여! 이러면은 저 이쁜 거 같은데 쟤는 안 이쁜데?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쁜데 누가 보면 안 이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거는 이제 집합이라고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객관적인 모임이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집합과 이제 원소 사이의 관계를 할 건데 봐봐요. 자, 이 원소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객관적인 모임을 이거 집합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이 객관적인 모임을 이루는 이 하나하나 이 요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집합을 1, 3, 5, 7, 9라고 일단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이 기호는 이 중괄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중괄호 이렇게. 알겠죠? 기호예요.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을 1, 3, 5, 7, 9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봐봐요. 이제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집합. 그 다음 1은 여기 원소를 뜻해요. 원소. 얘는 집합.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말 그대로 타이틀이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예요. 집합과 원소. 근데 자세히 보면 이 A라는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속해 있죠? 그래서 얘를 속한다라는 기호예요. 삼지창 모양. 근데 이 삼지창 모양이 어떤 거의 약자냐면 그 영어로 엘리멘트 자, 요거의 약자예요. 요거 2.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의 약자, 아이고 T를 빼먹었네. 엘리먼트의 약자 2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속한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봐봐요. A라는 집합에 5라는 원소가 속한다. 근데 봐봐요. 얘 2라는 원소는 여기 없죠?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속해 있지 않잖아. 그래서 2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짝대기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너네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일단 공집합을 써놓긴 했는데 일단은 얘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면은 집합의 표현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요. 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듯이 써놓은 걸 원소 나열법으로 썼다고 하고요. 우리가 나타냈다고 하고. 자, 원소 나열법 할 때 약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자, 2, 4, 6이나 이렇게 쓰나, 내가 6, 2, 4 이렇게 쓰나, 순서에 상관없이 이 두 집합은 똑같은 집합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1, 2, 2, 4 뭐 이렇게 나타내진 않아요. 중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둘도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1, 2, 4 이렇게 나타내지 2, 2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집합이 만약에 어떤 집합을 나타낼 거냐면 2의 배수의 집합을 나타내자 그러면 봐봐요. 2, 4, 6, 8, 10, 12, 14 너무 많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략해서 점점점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다 무슨 법? 원소 나열법을 나타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건데, 자,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잘 봐요. 어떤 뭐 A라는 집합을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X바, X는 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바는 그냥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자,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내가 채울 건데, 이 X가 뭘 나타내는 X냐면, 이 X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야. 이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 A라는 집합은 X로 채워질 건데, 이 X라는 조건이 어떻게 걸려있냐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자. 그러면 아, 이 X는 이렇게 되시겠다. 6, 7, 8, 9, 10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대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 또는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서로 체인지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그냥 조건을 제시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나오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사각형이나 원으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집합을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A라는 집합을 내가 원을 그려서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 이런 기호로 나타내던 집합을 내가 도형으로 나타내겠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뒤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하여튼 도형으로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뭐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유한집합이랑, 자, 유한집합이랑 이제 무한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원소가 유한한 걸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셀 수 있죠. 근데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무한한 거. 아까 선생님 예시로 설명해준 2의 배수 같은 거. 2, 4, 6, 8. 너무 많죠? 셀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꼭 별표 쳐놓으세요. 공집합. 자, 거기 공집합에다가 꼭 별표 치시고, 자, 공집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집합이 뭐냐면, 잘 봐요. 공집합이 어떤 개념이냐면, 원소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로만 봤나요? 하여튼 이거 괜히 얘기했네. 자, 하여튼 몰라도 돼. 자, 하여튼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호로 나타내자면, 내가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자, X바 X는, 자, X는 어떻게 조건이 걸리냐면, 자, 1과 3 사이에 있는 홀수라고 할게요. 자, X는 1과 3 사이에 있는 홀수. 1과 3 사이에 홀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집합은 내가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 따라서 이렇게 원소가 없는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한다? 공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사실 뭐 이렇게 나타내진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요. 그 아침 먹고 땡 할 때 알죠? 동그라미 치고 짝대기. 이거를 공집합 기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거기 이제 9페이지 보면요. 유한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데, 잘 봐요. 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지우고 좀 설명해야겠다. 자,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기호를 이렇게 써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이 A는 넘버예요, 넘버. A 집합의 넘버, 원소의 개수.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A라는 집합이 뭐 1, 2, 3, 4, 5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NA는 몇 개다? 원소의 개수 5개다. 됐나요? 간단하죠? 그냥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니까 이거 조금 기억 좀 하시고, 자, 주의할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잘 봐요. 자, 얘는 집합이거든요? 그럼 집합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1개죠? 됐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는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고 했죠.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다? 0개다. 됐나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잘 봐요.
자, 이건 집합 기호죠? 이 집합에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원소 개수 몇 개다? 얘는 한 개다. 이거 두 개 조금 조심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개념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일단 그 다음 이제 필수 문제 풀어주면서 설명을 또 해줄게요. 개념 설명을.